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과거 역사상 비교할 만한 시장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적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음. 그런 경제 흐름 자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한데 네. 저는 제가 현재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뽑고 있는 게 탈세계화거든요. 어. 근데 이게 4, 50년 만에 나온 흐름인데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거 탈세계화 흐름 때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할 만한 주체가 좀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새로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더욱 섹터 종목군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이제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빼놓고 그래서 3방향의 시장을 저는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놔요. 그래서 상승장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박스권 횡보장일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으로 혹시라도 좀 깨질 위험성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딱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깨질 만한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장세를 좀 생각을 한 단기 매매로서는 비중 한 30% 내외 그다음에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장기 포트를 또 한 3, 40%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혹시 저평가 되어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나 좀 주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투자에 있어서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자꾸 막 올라가는 애들을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좀 안 올라간 거 없을까? 보다 싼 거 없을까?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러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걸 되게 선호해요. 네. 첫째는 제가 조선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이 건드리기 매우 까다로운 남자의 섹터이네요.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상남자의 주식이죠.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노 주식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꺼리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주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슬슬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조선주를 우리가 알려면 이 조선주도 어느 정도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선주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남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2002년에서 2007년도 당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진짜 우리나라 조선의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때 막 이 조선주들의 시총이 막 진짜 10배 이상도 막 올라가는 텐베거 주식들이 막 나오게 되는 초호황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년간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그 호황기 때 이후로 지금은 20년간 부진한 상황이다. 근데 요즘 들어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면 왜 갑자기 조선업황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지? 일단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돌아가게 되거든요. 코로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를 살리려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단기간 이제 호황기를 좀 접어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또 물동량이 많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해운 업종이 그때 당시 엄청난 호황이었죠. 이제 국가별로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살아나니까 물동량이 많아지니 이를 이제 해운 업황이 일감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해운 업종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코로나 이제 특별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종 입장에서 이제 욕심을 내죠.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배를 내가 수주받아서 배 물량을 늘려가지고 이를 더 운영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배를 이제 수주하는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쌓여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3년치 이상 이게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줄어들질 않았다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어야 계속 배를 만들고
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줄이 서 있고 이 줄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조선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조선업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라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는 수주잔고 물량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신조선가. 배값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배를 만들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네.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앞으로 3년치의 좀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된 거니까 조선업황을 좀 주목해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해서 해운 업종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이 고객들 입장에서 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큰 호재가 이거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IMO라고 국제 회사 기구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 2030년부로. 그러니까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너네가 친환경 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돼 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노후화된 선박이 배출을 하는 이 매연, 그러니까 즉 대기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네. 이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공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둘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에 비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 부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IMO에서 이 노후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매년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규제가 들어선 게 새롭게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의 규제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로 올해 더더욱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존 선박으로 규제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비율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에 있는 노후화된 선박을 지금 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더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또 전환기점을 맞은 게 또 조선업황이다. 신재생 에너지 배 이런 건가요? 그쵸. 친환경 선박인 거죠.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에서 암모니아로 가거나 LNG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친환경 선박, 전기차도 이게 또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초기엔 적었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선박은 더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중국이 이거를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잘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2000년이랑 비슷하네요.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가가 대표적으로 후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철강 관련해서인데 배를 만들려면 철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작년에 물가 상승 흐름에 있어서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것 때문에라도 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려봤자 후판 가격이 원체 높으니까 이게 배를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남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긍정적인 게 이 후판 값을 빌미로 배값을 계속 높여왔는데 후판 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높여놨는데 원가는 확 줄어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만큼의 이윤을 이제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그쵸, 거잖아요. 이미 고객들은 왜냐하면 이만큼의 배값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고객들이 3년 이상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 배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와. 근데 후판값은 이미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이 진통기를 겪었던 이 조선업황이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까지도 지금 놓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조선업 이 기업들의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대비 2년 뒤에 이 영업이익 기준 따지고 봤을 때 2년 뒤에 작게는 2~3배 내지 많게는 약 20배까지도 네, 성장할 전망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어하는 주식일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가장 좋아라 하는 주식 손꼽아라 하면 또 제약바이오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가장 최근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제약바이오 진짜 하나만 잘 잡으면 이거는 진짜 로또 부럽지가 않다. 이 뭐 비트코인 부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제약바이오 정말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적 찍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제약바이오를 보려면 실적을 좀 봐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면 이게 바이오보다도 좀 제약적으로 오시면은 어떠한 관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고령화 때문에 더 그래요. 고령화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노령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수혜를 받느냐? 제약업종이 수혜를 받아요. 돌고 돌아 제약업종이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게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매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게 제약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2020 코로나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뭐 전염적인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때그때마다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제약업종의 버블이 깨져. 그래서 원래 제약업종은 매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20년, 21년 때는 갑자기 성장하던 속도 대비 엄청난 거품이 끼면서 치고 올라갔었던 거였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다만 지금은 뭐냐면 이 거품이 꺼졌어요. 꺼지면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내가 2번 다시 하나 봐라. 막 이제 막 부글부글 끓면서 이제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이게 막 고점 대비 80~90%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것 대비 좀 많이 저평가 단계로 깨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반등세를 기대하고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기를 향후 한 1~2년 후를 기대를 해본다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면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시기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된 국면에서 향후 한 1~2년간의 금리 인하기를 기대를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를 슬슬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더 2차 전지 전기차랑 좀 직접적이죠. 사실 수혜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지금은 이 전환하는 전환기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 전장화에서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부품이 배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크게 5개가 달라져요. 배터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모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점진적인 비교적 물론 수혜 강도는 다르겠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원체 많이 관심을 못 받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라 오히려 오르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특히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는 게 일단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E는 심지어 100%를 초과할 정도로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도 뜨끈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게 지금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반도체를 여기저기서 진짜 못 사서 안 다닐 정도. 특히나 서버,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저기 노트북 PC 특히 언택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면 컴퓨터가 없던 가정도 컴퓨터를 사야 되고 노트북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서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 즉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찍어내는 족족 판매를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이러면 10만 전자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꺾였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반도체를 만든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왜? 제일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아 마진이 작구나. 네. 단가가 잘 나오는 거는 이 IT 제품에 들어가는 게 제일 프리미엄 붙어요. 특히 애플 쪽으로.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 그래도 줄을 다 서 있는데 선별하는 거죠. 공장은 이미 지금 내가 캐파가 정해져 있고 일단 돈 되는 것부터 하니까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정부가 계속 나섰어요. 아 그래도 이거 좀 차량용 반도체 좀 만들어 주세요. 삼성전자 찾아가가지고 현대차랑 이렇게 좀 잘 해보면 안 되겠냐.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사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IT 쪽에서 오히려 재고 물량이 쌓여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는 만들어 달라고 잘 안 한다. 야 이게 돌고 도는 거구나.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후순위에 있던 거 막 찍어내기 시작한 해야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찍어서 막 완성차 업체들한테 주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이때다 싶은 거죠. 야씨 내가 그동안에 달라고 할 땐 안 주고 이제 와서 근데 괜찮아. 고마워 이제라도 빨리 주기만 해.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현대기아차가 그래서 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을 비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 다른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은 반도체가 아직도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직접적으로 최근에도 그 현대랑 삼성의 기업 총수가 또 만났어요. 이러면 또 그거 어제 또 단독 뉴스 예.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이 관계도가 끈끈해지고 있어요. 칩 그 제공한다고.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또 단독적으로 맞아요.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이를 기회로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다른 업체들 비해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거 국내에 다 있잖아요. 반도체 칩부터 자동차 맞습니다. 제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겠어. 네 맞습니다. 특히 배터리 우리나라 다 할 수 있고. 그러네. 그 다음에 그 외의 전장 부품들을 우리나라 그룹 중에 누가 잘하냐면 LG 그룹이 제일 잘해요. 아 그러네요. LG전자. 네, LG전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있죠. 카메라 센서 LG 이노텍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LG가 인수한 업체들이 또 잘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LG가 딱 하나 못하는 게 반도체를 못해요. 그 외엔 다 잘해요.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는 삼성이 또 해준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이제는 든든한 아군 백이 야. SK 있고 LG 있고 삼성 있는 거예요. SK는 뭐예요? SK 배터리. 아, 네. 네. 이러니까 이제는 뭐 도원결이 한 거죠. 도원결이.